AI 잘하는 사람, 일명 에잘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른이 연합회에서 AI 잘하는 직장인 줄여가지고 에잘찍이라고 책을 발간할 예정인데, 이와 병행해가지고 일반인들도 AI 잘하는 사람, 요즘 말로 무슨 이래 잘 붙이는데, 거기에 저희 연합회에서도 AI 잘하는 사람을 애칭으로 에잘러라 해가 에잘직 성공 전략 책과 더불어 일반인을 상대로 에잘러에 대한 비법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확산시키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능동적으로 AI를 잘 활용해가 새로운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비법, 이런 부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텐데요. 먼저 광폭 AI 시대를 맞아가지고 AI 활용 모델, 또 AX 성공 방정식, AX란 말이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줄여서 AX라고 하는데, 이런 대전하는 시기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또 AI 가치 창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AI 시대의 새로운 인재상, 새로운 인간상으로 에잘직과 에잘러를 이야기하면서 실제 커리어 로드맵, 또 이런 중장기 비전을 가진 직장인들의 앵커링에 대한 이야기, AI 시대의 생존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2부에서 해드리고, 3부에는 그 AI 시대에 인간의 길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AI와 차별화된 인간의 독특한 장점을 살린 색다른 길은 뭘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내면 리더십이라는 화두를 설득 포럼에서 계속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AI 시대에 걸맞는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을 기반으로 한 내면 리더십으로 AI의 시대의 생존 전략으로 내면 리더십을 꼽은 바, AI와의 차별화 전략, 또 내면 리더십 성공 전략, 이를 바탕으로 우리 개개인은 각자 어떻게 생존 방안을 모셔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AI 시대의 도래를 맞아가 2026년에는 정말 AI가 완전히 세상을 확 바꿔놓을 정도로, 더밀크의 손재원 대표가 네오랩이라는 걸 소개해 줬는데, 예전에 벤처 또 스타트업을 뒤이어가 AI 시대에는 네오랩이라는 게 뜬다. 기업의 새로운 연구 풍토, AI 기반으로 가치 사슬을 이어나가는 젊은 세대들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네오랩이라는 그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던데, 이것도 잠깐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 삶을 송두리째 지금 바꾸고 있는 AI에 대응하는 그런 사회 문화적인 변화 풍토, 이런 게 점점 더 확산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기업 신입사원 채용 자체도 이제 AI 때문에 신입사원을 안 뽑는 그런 풍조가 일어나고, 또 대규모 구조조정, 인력이 이제 많이 필요 없다. 왜? AI 에이전트 등을 통해서 AI로 대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AI 잘하는 사람, 에잘러,
또 직장인에서는 애잘지익이 필수가 되지 않겠냐. 단지 툴로 AI를 잘 다루는 단계에서 한 걸음 나아가 교육 패러다임을 새로 창출하고 AI 시대를 선도하는 내면 리더십을 강화하는 애잘러로 도약하는 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한 장의 큰 장표로 지금 AI 특이점 시대, 호모 사피엔스의 진화와 생존 전략을 창에 띄워놨는데요. 이게 노트북 LM에서 만들어 준 자료입니다. 저희 설득 포럼에서 김원식 대표께서 AI 특강하면서 2030년이 AI 특이점 시대라고 이야기해 줬는데, 원래 2040년에 AI 특이점이 온다 이랬는데 2030년에 벌써 앞당겨서가 이렇게 온다는 이야기가 지금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어가 AI 시대에 걸맞는 이런 사회 문화적인 변화를 굵직굵직하게 몇 가지 이슈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지능, 생물학적 지능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잠깐 해볼 테고요. 그 다음에 AI와 인간의 결정적 학습 메커니즘 차이, 사람은 뇌를 활용함에 있어가 아주 저전력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뇌가 신경망 작동돼가 뉴런이 반짝반짝 불꽃을 일으켜가 생각을 하고 각종 창조 활동을 일으키는데, 반면에 AI는 엄청 전기를 많이 쓴다.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고, PC 부팅하듯이 대규모 병렬 엔진으로 컴퓨터 구동하듯이 AI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또 지능의 근간이 디지털은 알고리즘으로 계속 사고하고, 우리는 신체성 및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까지 결합돼가 복합적으로 활동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질문의 힘, 인문학적 교양, 이런 게 다시 이제 부활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내면 리더십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이제 AI, 디지털은 7개월마다 AI 기능이 2배로 확장되는 이런 사회적 큰 혁명적인 변화의 가속도가 붙어가 엄청 진화 발전해가 2030년이면 인간지능을 추월해가지고 AI 특이점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하나의 장표가 노트북 LM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 계속 조금씩 전체 발표 안에 녹아들도록 해보겠습니다. AI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변화, 특히 교육에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는데요. 개인화된 학습 경험, 또 교수자 역할의 변화, 교수자가 옛날 칠판 강의만 하던 방식에서 이제 확 바뀌어가 AI 활용한 이러닝 컨텐츠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AI 성우, AI 캐릭터가 강의하는 방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닝 시장이 또 조금씩 위축돼가 유료 이러닝 대신에 AI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무료로 강의가 많이 대체되고 있는 그런 시대적 변화의 추세. 또 그 다음에 이제 통번역이 아주 자유로워가 AI가 실시간으로 번역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려가 한국에 공부하러 온 외국인들이 LMS 안에 실시간 통번역으로 아주 쉽게 우리나라 지식 문화를 습득하고
또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도 손쉽게 지금 AI 도움을 받아가 계속 그 외국인들이 K-팝, K-컬처 이런 걸 통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가 AI로 점점 글로벌화된 한국 교육이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저희 유령연합회의 AI 활용 교육 과정 할 때 칼빈대 교수님들이 수강하면서 실시간 번역에 엄청난 이 장점을 접하시고 학교에 막 그 확산시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름으로 인해가 이러닝도 자연스럽게 모바일 학습 또 맞춤형 학습으로 진화 발전하고 AI를 활용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AI 콘텐츠 또 지능형 튜터 학습 분석도 많이 활발해지고 있고요. VR, AR 기술을 활용한 가상환경 기반의 학습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이게 사람이 하는 이러닝에서 AI가 하는 이러닝으로 급속하게 또 변화하고 있고 일부 시장은 AI한테 뺏기기도 하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건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AI의 시대에 도입해 가지고 어떻게 그 사회 전반적으로 또 조직의 문화가 바뀌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학의 경우는 행정 경량화, 복잡성 관리를 AI를 통해서 계속 확산시켜 나가 대학이 규정, 제도 이런 게 입시 그 학점 관리와 관련돼 가지고 규정에 대한 정합성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대학은 AI 도입에 있어가 이런 규정 정합성 확보를 생명 아주 그 대학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챙기려 하고 있고 또 부서 간 병렬적 소통 개선 또 문서량을 50% 감소시키고 교수학습 지원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AI 도입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기업에서는 시장 대응에 빨리빨리 적응하는 노력 그 다음에 직접적인 성과와 연결되고 ROI가 바로바로 체크되는 그런 측면에서 AI가 바로바로 직원들의 행동 변화를 일으키고 성과를 내는 그런데 핵심적인 목적이 될 것입니다. 또 개별 조직이 점점 네트워킹 조직으로 해가 짧게 프로젝트 단위로 뭉쳤다가 또 흩어지고 이런 스프린트 조직, 개별 셀 조직 이런 게 네트워크 형태로 모였다가 뭉쳐지고 이런 변화가 점점 가속화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험적인 모델을 가지고 프로토타입을 빨리빨리 만들어가 70% 정도 그 샘플로 만들어가 시장 반응을 보고 다시 또 피드백 받아가 완제품을 내는 그런 환경에 AI를 적극 도입하려고 하고 또 데이터 기반으로 기획 마케팅을 고도화시키는 특히 AI가 대학이나 기업에 들어와가 단순한 이제 직무 업그레이드 차원이 아니라 각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문화훈련으로 진화 발전한다고 합니다. AI로 인한 조직 체계의 변화, 잠깐 말씀드렸던 그 더밀크의 네오랩을 여기서 다시 잠깐 다뤄보면 네오랩의 경우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AI 출신의 그 특히 오픈 AI에서 갈라져 나온 그 임직원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소수정예 중심으로 AI 생태계를 새로 만들어가
뭐 1억 불 투자 유치 받아가지고 사업화 모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몇 천만 불씩 계속 투자를 유치해가 예전에 벤처나 스타트업이 하던 풍토와 또 다른 분위기로 레오랩을 만들어가지고 사업화시키고 있답니다. 특히 여기는 기업의 뭐 제품을 내는 그런 아웃풋 중심보다 연구 기반으로 해가지고 오픈 AI나 또 엔트로픽 이런 데 수주를 받아가지고 그 AI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 납품한다든지 또 자체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가 수익 사업을 한다든지 이 연구 중심으로 아웃풋보다 연구 중심으로 해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니까 아주 매출에 뭐 크게 연연해 하지도 않고 정말 자유분방한 기업 문화로 새로운 지금 벤처 스타트업에 뒤이은 모델로 지금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재들이 AI와 협업해 가지고 에이전트를 동원해가 사람도 그래 많이 필요 없고 더구나 매출을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마음대로 그냥 일을 하고 또 성과를 만들어가 납품하고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아주 자유로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어 가지고 그 이사라 같은 회사는 1억 불을 유치해가 에이전트 통신 모델을 만드는데 단일 모델 정강현실 기반이 아닌 수백 개의 에이전트가 서로 통신하여 복잡한 과제를 해결하는 이런 에이전트 통신 모델로 수익 사업을 하고 있어가 엄청나게 지금 AI 시대에 주목받는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SSI는 32억 달러를 유치해가 지금 계속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고 커스라는 회사는 지금 별도 영업팀을 꾸짖지도 않고 제품만으로 계속 사업화 모델을 창출하고 있어가 상업적인 수익보다 혁신적 발견에 집중하는 그야말로 연구 조직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런 네오랩이 어떻게 진화 발전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드린 대로 스타트업을 넘어선 새로운 조직 실험을 하고 있어가 오픈 AI, 딥마인드, 엔트로픽 출신 연구자들이 민간 연구기관 형태로 만들어져가 목표도 빠른 제품 출시가 아닌 AI가 할 수 있는 경제에서 자기 먹거리를 찾아가는 거대 기업이 건드릴 수 없는 고위험 장주기 사업 프로젝트를 맡아가 하고 있고 재정적으로 자유로워가 투자 유치를 많이 받아놨기 때문에 아주 프리하게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AI 시대에 그 가치 창출의 핵심을 두 가지로 가트너가 분석을 해놨는데요. 조직 차원의 AI 목표 설정하는 측면, 또 데이터 기반의 가버넌스 강화하는 두 가지 축이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실험 반복을 계속 시행착오를 거쳐가 리턴 온 인텔리전스, 즉 기능에 대한 수익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나가겠다. 인공신경망 같은 그 AI 그 가치 체계에서 기능이 획기적으로 막 그 양적인 변화를 뛰어넘은 질적인 변화에 기반해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의 가버넌스로 신뢰를 바탕으로 데이터 품질 및 접근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가가 데이터의 품질을 최고로 높여가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모델이 AI 시대의 가치 창출의 두 가지 핵심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기술 실험의 반복을 멈추고 인텔리전스 어택 또 신뢰 기반의 통합으로 실질적 성과 중심으로 설계하는 부분, 또 데이터 품질 관리와 AI가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특히 AI가 스테이지 1에서는 고정형 AI로, 스테이지 2에서는 에이전틱 AI로 지금 진화 발전한다고 하는데, 요 중간에 에자일 AI로 저희 유린연합회 에잘직이 여기에 착안해가지고 컨셉을 잡아냈는데요. 아직도 에이전틱 AI로 가기에는 준비가 좀 덜 되고 자율적인 AI가 자체 사고체계를 가지고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단계 이전에 인간과 AI의 유기적 상호작용, 기민한 매니저 역할을 하는 사람의 역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에자일 AI가 에이전틱 AI의 전 단계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에잘직이 딱 포지셔닝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에자일 AI에서는 ask, try, observe, improve 이래가지고 아톰 형태로 제가 용어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ask, 질문을 잘하고, 또 try, 시도를 계속하고, observe, 관찰하고, improve, 여기 improve에 I 대신에 M을 넣어가지고 모티베이션까지 겸해가지고 제가 아톰이라고, 우리 우주소년 아톰, 이 옛날에 만화영화처럼 우주로 아톰이 아주 조그마한 원자에서 출발한 미세 마이크로 세계에서 더 넓은 우주로 나아가는 확장된 개념으로 아톰으로 네트워킹에 더욱더 특화된 그런 에이전틱 AI 이전에 에자일 AI로 인간과 협업해가 아톰이 우주로 날아가는 모습을 형상해가지고 에자일 AI의 이런 가치를 이런 아톰으로 선정을 해가 저희 에자일직에도 계속 그 프레임워크로 이런 거를 좀 강조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인 AI 도입을 실제 대전환기에 맞춰가 어떻게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부분으로 유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데이터와 워크플로우 통합이 이루어진다. 특히 워크플로우란 말이 이제 조직에서 작업의 통합 흐름인데, 이제 우리 순서도처럼 하나하나 일관 공정 체계를 가져나가는 것처럼 데이터가 하나하나 낱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조직의 어떤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걸맞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워크플로우 통합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재고사상 관리 자동화부터 또 시간 단축하는 거, 또 실제 그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이런 부분들을 유통의 혁명을 일으킬 때 데이터 관리하는 부분들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사례처럼 데이터가 하나하나 생명력을 가지고 전체 작업 공정 안에 녹아들게 하는 그런 게 이제 AX 도입 전략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또 핵심 과제 우선 적용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자동화로 가시적 성과 달성하는 화장품의 브랜드처럼 우리 그 달바
이런 새로 뜨는 그 중저가 형태의 화장품에서 AI 기반으로 인플루언스 마케팅을 자동화시키는 그런 부분들, 특히 제 친구 중에 그 농심 임원 출신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 미국 현지 법인 공장장을 하면서 불닭한테 농심이 역전당해가지고 엄청 고생을 좀 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불닭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 유튜브나 그 인스타그램의 짧은 그 쇼츠 이런 거를 막 그 불닭 먹는 장면을 막 그 챌린지로 하고 그럴 때 이 삼양라면 해서 $1,000씩을 인플루언서들한테 줬대요. 그래가 막 이 인플루언서들이 막 그 열심히 홍보하고 이러는 바람에 불닭이 흔한 말로 대박을 터뜨렸다고 하는데 이 AX 도입할 때도 실제 마케팅을 이제 AI를 통해서 그 인플루언서들을 자극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AX 도입 전략으로도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과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부분. 이런 게 30% 고객 문의 응대를 줄이겠다. 이런 부분들을 시간을 줄여가 AI가 점점 더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런 성과 목표를 명확화시키는 필요가 있겠죠. 이런 AX의 도입 전략에 있어가 한 단계 뛰어넘은 성공 방정식을 들자면 곧 발간되는 저희 유린연합회 애잘지 성공 전략 책 안에 요게 들어가 있을 텐데요. 명확한 문제 정의, 측정 가능한 KPI 설정, 또 데이터 통합 준비도 사일로 없는 데이터 환경. 사일로란 말 아시죠? 부산항의 곡물부두에 보면 곡물을 막 그 선적을 위해서 쌓아놓는 그 화물 창고. 근데 여기 사일로라는 그 상징성이 예전에 쌓아놓은 어떤 고정관념 또 나쁜 관습, 피폐한 어떤 조직 문화 이런 걸 상징하는 말로 사일로라고 하는데 이 사일로 없이 데이터가 빨리빨리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데이터 통합 이런 것도 AI 대전환기에 아주 중요한 성공 방정식이다. 특히 이제 성공의 열쇠가 개인과 조직의 행복한 변화를 주도하는 성과 창출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놨는데 사례들을 계속 모아가지고 그야말로 애잘직 성공 전략에 살아있는 컨텐츠로 만들어 나가 볼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는 사람 중심 AI 대전환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네오랩처럼 AI 게릴라 팀을 운영하고 또 역할보다 역량, 사고방식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나가는 그런 문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자, 다시 이제 AI와 또 인간, 또 생물학적 지능의 이런 차이를 되짚어 보자면 디지털 지능은 데이터 계산 및 최적화, 또 대규모 병렬 연산, 정보 및 패턴 인식을 중시하고 또 시뮬레이션된 결과를 중요시하는 반면에 사람은 신체적 체험 및 의미부여, 물리적 시간의 체화, 자율신경계의 홈오스타틱 리셋, 특히 오토파지나 오토포이에시스,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자율신경계의 어떤 그런 반짝반짝한 아이디어, 요런 게 이제 감정의 역할이 아주 인간에는 커지는데, 디지털은 이외에 없이 그냥 정보의 패턴에 전착한다는 게 큰 차이겠죠. 최종 결과물로 우리 인간은 고유한 서사와 정체성, 영화의 그 나레이션을 기반으로 해가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게 인간하고 디지털 지능의 큰 차이겠죠. 여기에 이제 대체 불가능한 인간의 고유 영역을 딱 구분해 보면, 인공지능은 정보 처리, 패턴, 예측, 자동화 의사결정을 장점으로 하는 반면에 인간은 존재 의미 판단하고 가치 선택하고 자기 성찰 기반 결단, 특히 AI는 계산하지만 인간은 존재의 의미를 묻고 가치를 결정한다. 이런데 핵심 가치를 두고 있다는 부분에서 인간의 차별성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애잘직이 자기 역할을 점점 더 키워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AI는 기계적인 일을 하는 반면에 사람은 AI와 함께 협업해가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AI 코-크리에이터로 AI와 함께 삶을 디자인하는 사람을 애잘직 혹은 애잘러로 규정해가 저희가 애잘직 성공 전략 책으로 녹여가 하나하나 풀어나갈 텐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애잘러로서 저희와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AI 시대에 새로운 롤모델로 애잘직을 이야기를 하는데, 2026년 트렌드 코리아의 김남도 교수가 호스파워라는 말로 2026년 키워드를 잡아가 변화를 선도해 나가는 이런 책을 내고 이런데, 요 안에 호스파워 이제 약자로 단어 하나하나마다 의미를 부여했지만, 저희 유린연합에서는 특히 그 반인반마, 켄타우로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AI를 말로 비유해가 우리 인간의 지능과 함께 듀얼 브레인 전략으로 키워나가는 차원에서 호스파워라는 모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가지고 AI와의 협업을 강조해 나가는데, 이런 상징적인 호스파워를 쓰기로 했습니다. 특히 인간이 그 깊은 전문성과 질문 능력, 가치 판단을 중요시하고, AI는 말로서 업무 자동화, 초고속 산출물 생성하는 강력한 실행 동반자로 인간과 함께 달려나가는 그런 구조로 그림을 그렸는데, 애잘직이 이런 반인반마와 같은 새로운 형태로 그 AI와 협업하는 그런 모델로 애잘직의 호스파워를 강조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애잘직의 커리어 로드맵을 중장기적으로 설정해 봤는데요. 처음 1년에서 3년까지는 AI 기반 실무 자동화에 중심을 둬가지고 문서 반복 이런 부분들을 점점 더 그 자동화 시켜가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4 내지 6년 안에서는 정말로 이제 조직 연결자로서 애잘직이 단지 기능적인 초기 단계의 자동화를 이끄는 과정을 뛰어넘어 가지고 병목 현상 제고, 또 조직 안의 프로세스 표준화, AI 오케스트레이터로서 개인 성과를 팀으로 확장시키는 그런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게 하고, 7에서 10년에는
중장기 AI 전략 및 생태계 설계하는 AI 파워드 아키텍처로 거듭나는 그런 역할들을 10년 동안 수립해 나가는 걸로 로드맵을 짜왔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직장이나 조직에서 각종 경력을 자기 성향에 맞춰가 수행할 수 있는 커리어 앵커를 에드가 샤인에서 차용해가 AI를 각자의 취향과 성향에 맞게끔 전문가 역량을 중요시하는 그런 성향이면 이런 기술 기능적 능력을 확대 강화시키고 또 일반 관리 부서의 일을 잘하는 사람과 같으면 인적 자원 관리에 좀 투자를 하게끔 자율과 독립적인 성향을 강조하는 인격체들은 자신의 방식과 속도를 확대 재생산하도록 또 안정과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의 사람들한테는 고용 안정과 예측 가능성 이런 모델을 중심으로 접근하게 하고 사업가적 창의성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네오랩이나 스타트업, 벤처를 창업하게 하는 분위기로 하고 봉사, 헌신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가치 실현과 새로운 봉사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순수한 도전을 중요시하는 분들한테는 난제 해결하는 미션을 주고 라이프 스타일은 일과 삶을 균형을 일으켜서 워라벨로 행복을 추구하게끔 이런 커리어 앵커에도 이렇게 AI로 미리 성향을 파악해가지고 애잘직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진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AI 시대의 생존 공식으로 인간의 차별성을 생존력으로 표현하자면 내면 깊이, 내면 리더십이 이래서 필요한데 가치 정렬도와 결합해가 개인의 존재 목적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도.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무엇을 지향하고 개인의 내면에 어떤 가치를 핵심적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동기부여가 효과적으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냥 말짱 도루모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면 깊이 영적인 어떤 정신적인 두께와 함께 핵심 가치에 대한 집중도 이런 게 곱하기로 작용을 해야 생존력을 높일 수 있다. 거기에 이제 AI 의존도가 얼마만큼 높느냐 낮느냐가 중요한 가치로 되어 있는데 AI 의존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이게 분모가 커져가 생존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정말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AI 의존도를 적절하게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존 공식도 개인의 경우에는 아주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AI 잘하는 사람, 에잘러의 경우는 AI와의 동반자 모델에서 켄타우로스 모델, 또 셜록 홈즈식 AI 활용, 셜록 홈즈가 왓슨 박사를 활용해 탐정 활동을 수행하는 것처럼 문제 해결의 단서를 셜록 홈즈식으로 찾아가는 방법, 또 듀얼 브레인 형태로 켄타우로스 반인반마 형태로 찾아가는 방법,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제다 프레임워크라고 AI 만들 때 처음 오픈 AI 샘 알트만이 생성형 사고를 중요시했다 그러더라고요. 흐르는 강물처럼 아이디어를 막 모으고 모아가 자동적으로 걸러지게끔 우리가 이야기하는 브레인스토밍은 그냥 막 나열만 해놨는 반면에 생성형 사고는 물 흐르듯이 목표지향적으로 계속 길에 흘러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걸러지고 또 새로 물살이 더해지는 것처럼 이런 생성형 사고를 중요시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제너러티브
thinking의 약자로 GE를 따고 디자인 thinking의 D, 또 그 다음에 agile action, 빨리빨리 민첩하게 대응하는 의미에서 제다 프레임워크를 저희 유니언연합에서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걸로 AI 동반자 모델을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기술이 아닌 리더십이 조직을 바꾼다. 특히 기술을 중요시하되 사람을 끌고 나가는 데 있어가 인적 자원관리 측면에서 내면 리더십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데요. 리더십을 새롭게 AI 시대에 걸맞게 체계를 따듬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런 AI 시대에 걸맞는 내면 리더십으로 조직을 바꾸는 이슈를 화두로 던져보고자 합니다. AI는 속도를 바꿀 뿐입니다. 그 위대한 속도에 올바른 방향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깊은 사유와 가치 판단입니다. AI 시대의 철학자의 역할이 점점 커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철학 전공자들이 대우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양 철학의 비어있음, 이게 이제 요즘 AI 시대에 부상하고 있는데, 이 결핍이 아니라 구조적 개방성의 문제로 비어져 있으므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장폴 샤르트르, 실존주의자인 이 샤르트르가 20세기 초에 이런 이야기를 강조를 했는데, 의식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스스로를 비우고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무의 상태에서 창발성이 뛰어난다. 이런 데 착안해가지고 내면 리더십에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칼 프린스턴, 이 뇌인지과학을 하는 연구자 칼 프린스턴은 뇌는 정보 저장소가 아니라 또 자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예측하고 오차를 수정하는 동적 모델링의 허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어있음으로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내면 리더십의 비어있음을 우리는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내면 리더십 강화를 통한 에잘러 성공 전략, 이제는 내면에 관심을 돌릴 때 또 AI를 통해서 KPI 및 측정 체계를 새롭게 가져가고 계속 피드백을 받아가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검증 후에 점진적 확장, 또 몸과 세상의 상호작용에 집중하는, 특히 메를로 뽕티의 현상학적인 철학을 우리가 되짚어보면 이런 몸과 세상의 상호작용, 특히 AI 시대에 감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내면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신세계, 감각의 어떤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여기에 더욱더 인간의 차별성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나가야 되고, 역설적으로 또 AI의 이런 인간의 몸과 같은 그런 피지컬 AI의 그런 아이디어를 접목시키는 것도 바로 이런 몸의 현상학에 대한 부분들을 화두로 가져가야 할 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는 틈에서 나온다. 자유는 더 많은 데이터를 갖는 것이 아니라 물을 통해서 도미노 무너질 때 딱 하나 비어 있으므로 스톱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정해진 결과값이 아니라 되어가는 과정에서 빈틈을 통해서 새로운 열림, 창조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런 가치를 우리는 깊이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비어있기에 다시 쓸 수 있다. 처음에 말씀드린 구조적 개방성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데, AI는 프로그래밍된 과거에 갇혀있기 때문에 인간은 비어있는 공간을 통해 과거를 끊고 새로운 예측을 생성하고, 그래서
비어있음을 창조와 변화를 위한 자국 강관으로 활용하는 거죠. 저희 설득 포럼에서 개발한 내면 리더십의 5층 구조 모델을 살펴보면 1단계는 AI 시대의 인지적 명료성, AI가 할 수 있는 거, AI가 잘못된 거를 탁탁 캐치해 나가는 인지적 명료성이 가장 중요하다. 기본적인 1단계에서. 2단계에서는 인간의 감정을 스캔을 해가 이게 AI가 만들어준 성과물이 이게 먹힐 건가? 감정적으로, 몸으로 그걸 느껴보는 거죠. 그래서 AI의 판단력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인간이 한번 시뮬레이션 하는데 감정과의 이게 소통고리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존재 기반 자아 정렬,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지향점과 이게 맞아 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전략적 초월성,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 AI가 인간을 구조조정해라, 뭐 효율 중심으로 막 그냥 30% 잘라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해왔을 때 아니다. 단기간의 성과에 매몰되가 사람을 잘라버리면 조직의 회생불능성을 감안해가 이거는 인간적인 측면이 고려돼야 된다. 이런 고민을 전략적 초월성에 기반해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책임적 결단력, 마지막에 책임은 인간이 진다. 인간이 모든 의사결정의 최고 결정자로서 냉혹한 AI의 도움을 받아가 감정의 그런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책임지는 부분은 마지막 단계에서 인간이다라는 부분. 그래서 통찰력을 키우고 내면 리더십을 강화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에잘러가 되기 위한 개인의 준비를 들여다보면 지속적인 학습, 문제 해결 능력 강화, 협업 능력을 키워나가야 되고 이런 에잘러가 미래를 만드는 핵심 인재로 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잠재력을 확장하는 파트너라는 그런 의식으로 AI를 점점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파트너십을 가져가는데 결국에는 인간이 핵심이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계속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에잘러 성공 전략, 에잘직 성공 전략 책과 함께 계속 이걸 키워나갈 텐데요. 내면 근육을 강화하고 신사고로 무장하는 내면 리더십에서 정신과 신체, 감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이제는 인간은 근육의 힘으로 버틴다라는 것. 사실 건강도 근육으로 버티지 않습니까? 내면 근육도 마찬가지 신체 근육처럼 계속 그 정신적인 근육을 강화시키는 우리 인간의 미엘린이라는 그 뇌신경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고통에 그 견디는 능력도 이런 미엘린이 자꾸 작용해가 긍정적인 자기 암시로 스스로가 힘을 얻는 것처럼 맷집을 키우고 이런 것처럼 미엘린이 분비되도록 우리 인간의 감정을 더욱더 관리를 잘해가 내면 근육으로도 키워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안팎으로 잘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 유린연합회에서 이런 애잘직 성공 전략을 계속 책을 발간해가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데요. 비단 이 애잘직뿐만 아니라 개인 우리 교육공학도 뿐만 아니라 이런 종사자들이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페이스북에 지금 시리즈로 이런 애잘직 성공 전략을 짧게 이미지와 함께 쓰고 있는데요. 이걸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가 책도 계속 개정판을 내가 시대 변화를 수용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에잘러 성공 전략의
지금 AI 시대에 특이점이 오는 2030년까지 인간의 역량을 계속 키워나가는 2030년이 AI가 뛰어넘기 전에 인간도 생존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잘러 성공 전략을 2030년 특이점이 오는 그 시기까지 열심히 만들어가 인간이 지구의 주인으로 계속 그 생존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해 볼 예정입니다. 특히 그러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애잘직 자격인증 체계를 만들어가 AI 잘하는 직장인, 일명 애잘직 그 자격 검증을 직능원에 그 민간 자격으로 등록돼가 지금 AI 활용 교육 수료자뿐만 아니라 애잘직 그 과정 이수자들한테 그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증 하나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로 AI 시대 맞아 AI 에이전트 활용한 1인 창업가가 네오랩처럼 많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애잘직이 네오랩 같은 창업, AI 창업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격 인증 체계로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각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존 전략은 뭘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자는 차원에서 우선 저는 그래요. AI를 한 2년째 친구처럼 지내고 있으면서 AI 글쓰기를 많이 해보고 있는데요. 프롬프트에 질문을 올리고 답변하는 과정에 또 제 생각도 덧붙이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뭐 챗GPT나 그 우리 자주 PPT로 유용하는 감마, 또 그 다음에 최근에는 노트북 LM을 많이 쓰면서 AI로 글 쓰고 책 만들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각자의 생존 전략을 하나씩 그 무기로 가질 수 있도록 AI와 친하게 지내면서 후일을 같이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